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입니다. 월요일인 만큼 내 포트를 점검을 해봐야겠죠.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내 포트 안에 넣을지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플러스 오늘은 권택중 유진투자증권 차장 모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주에 집중해야 될 섹터 그리고 좀 피해야 될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에는 반도체고 회피에는 조선입니다. 사실 차장님이 지난주에는 반대로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집중을 조선, 회피를 반도체로 가지고 오셨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다르게 가지고 오신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대장이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앞두고 있고요. 월가에서는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상향하면서 지금 평균적으로 한 194달러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네. 반도체 집중해야 되는 이유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큰 이벤트를 네. 저희가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에 반도체를 회피를 드렸던 이유가 관세 300%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좀 회피를 하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았을 때 충분히 매수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어느 정도 매력적인 가격대로 들어온 것 같고요. 역시나 대장주로 본다 하면 하이닉스겠고 두 번째로 삼성전자까지도 이제는 계속 같이 봐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컨센서스는 엔비디아 이제 매출액 458억 달러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부합할 가능성 어느 정도 상회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많이 좀 점치고 있는 긍정적인 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긍정적인 뷰가 이미 반도체 우리나라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반영이 되어서 주가가 미리 올라 있었다면은 오히려 좀 부담스러울 수 있었으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좀 눌려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엔비디아 트위터 계정 쪽에서 이제 로보틱스 쪽이죠. 젠슨 황이 이제 로봇에게 새로운 뇌를 맞아요. 선물하겠다 이런 것에 사인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미디어 쪽에서 좀 다뤄지기도 했는데 아마 오늘 로봇 섹터가 움직이는 것도 이것에 또 연장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는 반도체 지금 내려왔을 때 담자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발표 이전에 반도체주가 이미 움직였다면 상승에 제한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반도체주 주춤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다시 한번 강한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주는 반도체를 집중해서 보자라는 전략이고요. 오히려 회피에 조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가장 큰 키워드는 조선과 지금 원전이 떠오르고 있는데 조선주 오늘 주가 흐름만 보더라도 장 초반에 좀 강하게 튀더니 지금 다 약세로 좀 돌아서고 있거든요. 조선주의 전 전략 가져가 볼게요. 네, 여기는 반대로 이제 기대감이 반영이 됐죠. 주가에 이제 마스가라는 새로운 구호와 함께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이 조선이라는 카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부각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또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지수가 좀 급락을 하는 와중에도 또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고 일부 엔진이라든지 기자재 쪽에 대해서는 기관 신고가가 좀 시현되는 이런 모습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빅 이벤트가 오늘 이제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이런 욕구도 굉장히 좀 커져 있을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굉장히 좀 의견이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조선이라는 카드를 또 미국에서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계속적인 모멘텀이 작동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지금으로서 주가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미국이 다만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하게만 조건을 과연 협상을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중국의 매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좀 쉐어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미국과 조금 나눠 가져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도 협상에 있어서 좀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부분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올라왔을 때 조선은 조금 피해 가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마스가라는 구호 중심으로 우리나라 조선 업들이 계속적으로 상승 사이클을 타고 있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가 지나가고 주가 좀 조정이 온다면 그때 한번 다시 제가 반도체 스위칭 한 것처럼 보실 수도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그동안에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거는 모든 분들이 아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회담을 앞두고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조선주가 눈에 띄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재료가 끝났다, 모멘텀이 없어졌다라는 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산업이다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지난주 포트 리뷰를 해보면 역시나 반도체랑 조선 방산 그대로 가져가고 계시고 2차 전지가 지난주에 있었는데 2차 전지를
편출하신 것 같아요. 네. 뭐 네. 2차 전지의 편출도 결국에는 특별한 이슈라기보다는 가격적인 이슈일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소외주 랠리가 있는 것도 맞거든요. 이제 상반기에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던 이런 섹터들이 지금 하반기, 특히 이제 뭐 8월 달 들어서부터 순환매적인 랠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장기적인,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는 좋게 보고는 있으나 바닥에서 좀 반등이 꽤 세게 나왔죠. 뭐 LNF를 중심으로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면서 2차 전지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좀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드린 부분이 있고요. 이제 이번 주 포트폴리오를 좀 보았을 때 반도체를 지난주에는 없었는데 신주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방산 같은 경우는 좀 유지하는 쪽으로 네네. 보고 있습니다.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때문에 사실 주가의 조정이 좀 세게 왔었죠.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좀 올라가면서 주가가 좀 많이 밀려왔었던, 섹터 전체적으로 빠졌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 과연 이게 주도주를 좀 이탈할 정도의 흐름이었을까라고 보았을 때는 저는 아직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주가 상승이 좀 강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소외주 쪽으로 수급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잠시 좀 눌렸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장기 성장에 대한 이런 스토리는 훼손되진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면서 주말간에 또 이슈가 하나 있었죠.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예멘 쪽에 이런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해 이런 공습이 좀 있었습니다. 대략 한 37명 정도의 사상자가 나타났다라고 기사 헤드라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는 결국에 계속적으로 뭐 이런 위치가 좀 바뀔 뿐이지 당분간 이런 흐름 자체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서 방산주 역시도 이제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반도체를 새롭게 넣으셨고요. 방사는 그대로 유지했고, 또 금융도 20% 비중, 인터넷도 30% 비중 그대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금융을 지금 포트 안에 새롭게 넣으신 것 같은데, 오늘 또 2차 상법 개정안이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정책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뭐 지주사, 금융, 증권주에 다시 한번 상승을 기대하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 금융 섹터 넣으신 이유와 함께 전략 세워볼까요? 네, 뭐 결국에 이제 실적과 정책 이 두 가지 키를 가지고 계속 상반기부터 지금까지 좀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이제 금융 섹터에 대해서는 정책 기대감이 반영이 아예 안 돼 있는 정도의 가격까지 내려온 것 네.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들, 뭐 배당 분리과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좋았었죠. 근데 정책이 좀 혼선이 생기면서 굉장히 좀 강하게 주가 조정을 받은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은 이제 뭐 어떠한 좀 부정적인 정책적인 변화가 더 나온다고 한들 주가가 여기서 더 빠질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이라도 뭔가 금융 쪽 섹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을 될 수 있는 어떠한 뭐 정책적인 실질적인 변화가 아니더라도 코멘트 이런 것들만 나와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반등으로 좀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주가 조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조정을 받은 금융주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살짝 긴가민가 했었던, 물론 뭐 가능성은 컸지만 미국의 이제 뭐 9월 금리 인하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뭐 확실시 되고 있죠. 25bp 얘기가 좀 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 금융주의 입장에서도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 이제 금융 쪽에 대해서도 저 VC도 어떻게 보면 뭐 금융의 하나의 갈래로 좀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어쨌든 미국 중심으로 한 이런 유동성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전망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 네. 같은데요. 오늘 뭐 두남무도 장외가가 이제 주말간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VC 종목들도 주가가 좀 꿈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가 끝나지 않는다면 윗물에서 내려온 물들이 코스닥 그리고 이어서 이런 VC까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금융주들에 대해서 좁게는 VC 종목들까지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포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밤에 예정되었던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26일 오전 1시 15분에 시작이 되고요. 협상 결과 다음 날 또 반영이 되겠죠. 함께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를 편입을 했는데 반도체 안에서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결국에 종목 싸움 아니겠습니까, 차장님? 어떤 종목 보세요?
네, 저는 뭐 지난 한 2주 전에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아요. 코미코라는 종목을 일단 보고 네. 있고요. 이쪽은 이제 삼성 쪽 테일러 공장 가동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 향으로 큰 이제 공급 계약을 맺은 이후로 이쪽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코미코도 이러한 밸류체인에 속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사에 있는 안성법인 가동률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애초에 확인이 되고 있었던 중에 삼성전자 향으로 이런 미국 법인에 오스틴 쪽으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붙어준다고 하면은 더욱더 실적 모멘텀이 강하게 좀 작용할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좀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3분기 이제 매출 추정이 한 1,536억,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353억, 결국 역대 최고의 영업이익을 좀 시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역대 최대 매출이죠. 이런 전망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동안 이제 좀 눌려 있었던 반도체 관련된 밸류체인들이 삼성발 이런 호재로 인해서 함께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뭐 주가 측면에서도 최근에 계속 고가 갱신을 좀 트라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코미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 유망주는 코미코 가지고 오셨고요. 금융 섹터 안에서도 종목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섹터에서는 탑픽 어떤 종목인가요? 네, 한국 금융지주를 한국 가지고 금융지주, 왔습니다. 네. 네, 포트폴리오가 좀 잘 짜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리테일 쪽도 실적이 잘 나왔었고요. 뭐 IB 부문에서도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뭐 계열사 중에서 뭐 한국투자 파트너스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좀 굴지의 VC도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은행 쪽에 좀 집중된 게 아니고 이런 어떻게 볼까 IB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쪽으로 폭넓게 잘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 국면에서 좀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는 주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분기에도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고 컨센 대비해서 52%를 상회하는 어마어마한 이제 단기 순이익을 좀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자체가 3분기에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 거래대금이 살짝 처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이미 주가에 꽤나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책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코멘트가 붙어준다고 하면 또 강하게 튀어올 수 있는 주가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금융지주 가지고 오셨고요. 오늘 이번 주 포트는 이렇게 구상을 해봤고요.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봐야 되는 종목 좀 간략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화장품 쪽에서 그 SMCG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화장품 종목들이 최근에 좀 내렸죠. 네. 8월 초에 나온 그 수출 데이터가 좀 이제 기대보다 좀 못 미쳤던 게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화장품 전체적으로도 좋고 지금 살만한 자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런 인디 브랜드 대상으로 유리용기를 만드는 SMCG를 보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캐파 대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실적 채워질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반영이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미 뭐 글로벌 트렌드가 기존의 플라스틱 용기에서 유리 용기 쪽으로 넘어가는 트렌드는 이미 확인이 되었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동사의 실적 모멘텀도 3분기, 4분기 지속될 수 있는 점 이것이 좀 포인트로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SMCG 이런 트레이딩 종목으로 화장품 쪽에서 보겠습니다. 화장품주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매수 기회로 삼아보자. 단기 트레이딩 종목은 SMCG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권특준 유진투자증권 차장과 포트폴리오와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